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 이 영상 트신 분들은 이번에 대학생과외 막 시작하셔가지고 걱정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서 찾아보다가 영상 클릭하셨을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도 잘 모르겠고 책은 또 뭐 써야 되나 이런 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헤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조금 되고자 영상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제가 과외를 하면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거 꿀팁 같은 거 계속 올릴 예정이고요. 또 제가 썼던 자료 같은 것도 뭐 공유해드릴 수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든지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년 정도 가해를 했고요. 에게 1년이라고 하지만 1년 그 숫자 물론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을 잘 못하기는 해요. 근데 1년이 생각보다 긴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하실 수가 있고요. 1년 동안 한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한 6개월 하고 3개월 하고 그만두는 학생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한 명을 1년 동안 가르쳤고 그 중간에 제가 수업을 잘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있는 다른 자녀분도 같이 가르치게 되고 또 그분의 추천, 그 자녀분, 두 번째 자녀분의 추천으로 또 다른 학생도 가르치게 돼가지고 3명 정도 수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과외 시작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외 시작하기 전에 교육청에 개인 교습과외 신청서 먼저 작성해서 하셔야 돼요. 그 먼저 작성하시고요. 근데 재학생인 거는 경우에는 괜찮고 휴학생인 경우에는 그거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는 하네요. 2020년 7월 기준 그거 교육청에 먼저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도 내셔야 됩니다. 세금 신고 5월 달에 하시는 거고 작년에 2021년에 뭐 신고를 하시겠다 5월에 신고하시겠다고 2020년도 거만 올리시면 되시고 또 2022년 5월에 그때는 2021년 때 했었던 거 그 정도 올리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되실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진짜 계속 찾아보고 오랫동안 찾아봤던 건데 사업자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돈 물론 많이 버시거나 하시면은 사업자 내시는 게 세금 더 적게 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해가 어느 정도 면세가 되는 업종이어가지고 세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얼마 이하는 아예 세금이 안 나옵니다. 1년 동안 얼마 이하는 세금이 아예 없어요. 아예 다 공제돼서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좀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우려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 근데 올라봐야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점 여러분들이 많이 벌어봤자 크게 많이 벌지 못하실 거라는 점 여러분들 비하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크게 제가 좀 과외 시급이 좀 짠 편이었어서 그런지 제가 첫 과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무튼 시급이 좀 짠 편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적게 벌 때는 한 달에 50 벌었어요. 맨 처음에 한 명만 딱 가르칠 때 한 달에 50 벌었었고 제일 많이 벌 때는 170 정도 벌었습니다. 170 많은 거 아니야? 한 달에 170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외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이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뭐 빡세게 돌린다고 하시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3시간 정도 하루에 3시간? 많으면 5시간? 그 정도 했었거든요. 물론 2명을 하루에 다 관리를 할 때 그랬었던 거고 6시간 또 하기도 했었네. 아무튼 그랬어가지고 170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편도리를 한 달에 하루에 8시간씩 하면은 한 달에 180만 원 봅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8시간씩 하면은 그렇고요. 그렇게 많진 않죠. 그 대신에 과외는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점, 늦잠 자도 된다는 점,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을 동안은 수업이 없다는 점, 그런 점은 조금 좋죠. 그냥 보통의 알바보다. 그리고 또 시간 조정이 조금 그나마 자유롭다는 점,
내가 몸이 너무 힘들면은 수업을 쉴 수도 있다는 점. 물론 최대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저도 그런 적은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2번도 많다고 보면 많은 거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처음 가르치는 분의 경우에는 가르치는 학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처음 들어갔는데 아이들 수업 해보고 별로다. 얘가 수업 태도가 너무 안 좋다. 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그만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물론, 나는 끝까지 한번 해보겠어 하면 끝까지 해봐도 돼요. 근데 제가, 과외를 3명을 가르쳐 보니까, 진짜 학생의 중요성이 내가 맨 처음에 만났던 애가 얘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있어요. 제가 만약에 처음 가르쳤던 애는 굉장히 수업 잘 들었고요. 이해가 안 돼도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졸린데도 네 해주고 그랬었던 애였어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는 척 하는 애였는데 제가 들어도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해 못해도 내내거리는 친구였어요. 아무튼 그 친구한테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게 물론 그 친구한테 좋지 않은 습관이긴 하지만 근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호응도가 좋은 게 더 가르칠 맛이 나고 주눅들지 않고 그랬었어요. 근데 2번째 말고 3번째 가르치는 애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고 저 중학교 중2병 아시죠?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 약간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약간 화를 내는 감정 조절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이 친구는 제가 가르칠 감이 안 된다. 그래서 죄송한데 저 못 가르치겠다고 약간 했었는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좀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계속 가르치게 된 친구입니다. 아무튼 그 친구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우울하기도 하고 자괴감 들고 약간 주눅 들고 이 친구를 내가 맨 첫 학생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대학생 과외를 다시는 안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과외를 멈춘 상태기는 한데 다음에 또 할 생각이에요. 그때는 제가 이제 경력이 있고 제가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시급도 조금 더 세게 받을 생각입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하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면은 비용은 네 저는 1시간으로 약간 보기가 그렇고 3시간에 한 타임을 1시간 반 정도 했었고요. 3시간에 5만원. 그러니까 한 번에 갈 때 3시간 정도 했었는데 5만원씩 받았었습니다. 6만원 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 1시간에 6만원 받는다고 하면 1시간에 2만원 정도 받는 거죠. 그리고 2시간 한다라고 하면은 4만원 받았었어요. 1시간당 2만원 정도로. 네, 비용은 그 정도로 했는데 저는 그게 적은 건지 몰랐어요. 수학, 영어 둘 다 해줬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경력이 적다 보니까 뭐 어디서는 너무 짜다. 준비 시간까지 고려하면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최저 시급 요새 8,000원이잖아요. 8,500원이고 내년에 9,000원이 됐냐 마냐 하는데 한 시간에 2만 원 정도 벌면은 거의 2배고 괜찮지 않나? 그리고 중학생 처음에는 중학생 내용만 가르쳤었거든요. 뭐 나중에는 고등학교 영어도 가르쳐 주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커뮤니티 사이트 보니까 1시간당 2.5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잘 가르치나? 그 정도로 잘 가르치나? 그 정도 받을 만하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는 그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과외하는 거다. 그럼 자기가 잘 못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시급 어느 정도 적게 싸게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돈 하고 돈 욕심 부리다가는 여러분 고수익 알바에 잘리는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잘 가르치는지 잘 못 가르치는지 다 알아요. 유튜브 보시면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대학생 과외 하지 말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약간 그냥 약간 불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하네요. 저는 다음에 제 아이가 생기면 대학생 가야 한다. 그럼 저는 꼼꼼하게 수업 다 들어보고 할 겁니다. 수업 다 들어보고 할 거고요. 제 시간 조금씩이라도 내서 꼼꼼하게 선생님 부르고 할 것 같아요. 비용은 그 정도 되고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예비과정에서 한 번 올 때 7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건 그 선생님이 깜냥인 것 같고요. 수업 준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도 그거 생각 많이 했어요. 전 중학생 과였었고 중학교 1학년이어서 내가 수업 준비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야 될까? 근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해야 될까? 처음에는 시간 좀 많이 들이시는 게 좋아요. 저는 맨 처음에는 시간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전 또 책을 안 사가지고 내가 굳이 책을 사야 되나? 책 사야 되나? 해가지고 안 샀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되보니까 결국엔 사게 되더라고요. 미리미리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전 처음에는 굳이 사야 될까 해서 서점에서 그냥 슬슬 살펴보기만 했었는데 그냥 사세요, 여러분. 그게 더 여러분 시간이랑 뭐 체력 같은 거 아끼는 방법인 것 같고요. 집에서 공부가 안 된다. 서점 가시는 도서관 가시던지 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 준비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면은 오래 걸릴 것이고 자기가 잘 아는 부분이면은 적게 걸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해가 될 정도로는 하셔야 되겠죠. 자기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는데 학생을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나중에 되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제는 처음에는 다 풀어보고 갔었어요. 애가 숙제 냈었던 부분 다 하나씩 풀어봤었어요. 또 재밌기도 하고 하나씩 풀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해가지고 하나씩 다 풀었었는데 나중에 되면은 제가 조금 나사가 풀려서인 것도 있고 안 풀고 갑니다. 그냥 개념 읽어보고 개념이랑 뭐 주요 유형 같은 거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풀어보고 옛날에 처음에는 연필로 다 써가면서 공책에 다 써가면서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공책 진짜 많이 썼었는데 일단 그래요. 나중에 되면은 별로 안 풀어도 왜냐면 내가 한 번 다 봤던 부분이어가지고 그냥 수업 시간에 애가 틀렸다 라고 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한번 풀어보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처음에는 문제 한 번씩 다 풀어보는 게 좋다. 그리고 맞아, 이것도 하나 알려드려야겠네. 첫 수업은 그걸 하셔야 돼요. 레벨 테스트 같은 거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어떤 교재가 있는지 보고 어떤 교재 정해서 이거 사오라고 하시던지 있는 책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하시던지 하면 됩니다. 먼저 뭐라고요? 레벨 테스트 가서 1시간 정도만, 한 타임 정도만 하시고 그 정도는 돈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되고 저는 돈 받는 걸로 카운팅 했었습니다. 네.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범 수업 해가지고. 근데 저는 카운팅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2시간 다 모든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1시간 반이었잖아요. 그럼 2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1시간 반 친 거 정도로. 왜냐면 이게 테스트 보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물론 제 시간을 쓴 거긴 하지만 그렇게 했었고요. 중학생 기준 영어 수업이랑 수학 수업 어떻게 했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영어는 듣기 책 따로 사시고 문법 위주로 나갔고요. 독해 책도 하나 있어서 하루에 2지문씩 같이 읽으면서 했었어요. 독해는 애보고 물론 읽어봐 시간 재고 뭐 문제 푼 거 답 체크하고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학생 수준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애가 한 줄씩 읽고 해석 자기 스스로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애가 어떤 영어 단어를 못 읽는지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부분 해석 잘 못하는지 제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고쳐주고 이 부분 고쳐주고 어떤 단어 모르는지도 직관적으로 딱딱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애 보고 학생 보고
한 줄씩 읽고 해석하고 한 줄씩 읽고 해석하고 자기 스스로 해석하게 해주고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여기 부분 중요한 문법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 집중적으로 잠깐 멈추고 그 부분 집중적으로 다시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교과서 공부도 해주셔야 돼요. 내신 공부도. 어머님께서 얘는 학교 내신 성적은 알아서 하겠죠 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욕심 생기셔서 무조건 학교 수업 같은 것도 같이 다뤄주셔야 됩니다. 과외하는 이유가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 준비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걸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습서 사시는 게 좋고요. 자습서 사셔서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문법사항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 보고 하는 식으로 할 거고 어떤 책 썼었는지 나중에 설명 한번 해드릴 거고 시험 기간 관련 문제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선생님이시면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해서 그것도 프린트도 PDF 파일 프린트 안 되게 하는 걸 다 깔아놨어요. 그것도 뚫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뚫는 거 알려드릴게요. 시험기가 문제 다운로드 하는 부분 또는 그냥 구매하셔도 됩니다. 구매하셔도 되고요. 저는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 했었고요. 교육용이니까. 그리고 수학은 책 3권 기본적으로 개념원리, RPM, 센 이렇게 해서 개념원리 볼 때도 개념 설명하고 쉬운 문제 다 같이 풀어주고 또 RPM 쉬운 문제끼리 한 번 다 봅니다. 책 한 권 다 보고 그 다음에 RPM 들어가서 개념 설명 부분 있죠? 그거 읽고 유형별로 다 풀어주고 다 하나씩 다 풀고 그 다음 센도 개념 설명 같이 또 한 번 더 해주고 문제 풀고 유형별로 다 설명 한 번씩 다 해주고 대표 유형 풀어주고 숙제해오라고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하면은 시간 별로 안 걸려요. 하루에 한 단원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갑니다. 방학 동안에 이 3권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숙제를 잘 해오냐 안 해오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숙제 안 하면 밀리니까 일단 숙제 잘 해오는 게 중요한데 또 두 번째로 얘가 답지를 안 뺏겨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첫 번째 수업했던 학생은 제가 열심히 잘 풀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답지를 보고 뺏긴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3번의 답인데 4번에 적어 놓는다든지 답을 밀려 쓴다든지 객관식이 아닌데 주관식처럼 적어 놓는다든지 급하게 뺏기다 보니까 그런 게 보였는데 저는 일단 크게 말을 안 했었습니다. 그게 조금 잘못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성적이 좀 덜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이것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 한 번씩 다 푼다고 했죠. 그럼 학기가 시작됐을 때는 방학 동안 쉬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이거. 근데 학기 시작했을 때는 어려운 문제 들어갑니다. 어려운 문제 다 들어가고 시험 기간 문제집 또 하나 해서 개념 설명 문제 풀어주고 틀린 문제 풀어주고 시험 직전에는 학교 기출 문제 같은 거 풀어주고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거는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설명해드릴 거고요. 처음 수업하시는 거라서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나 말 잘 못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하는 거랑 수업할 때 말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수업할 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만약에 잘 해가서 이해를 잘 해간 상태다. 또 학창 시절에 좋은 선생님들께 특히나 수업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설명이 더 쉬울 거예요. 왜냐면 그때 배웠던 거 그대로 아웃이 나가거든요. 아웃풋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게 항상 스승님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 학생 때 좋은 선생님한테 수업 못 들었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수업하지 말으셔야죠. 가 아니라 EBS 있죠. 아니면 이투스라든지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수강권 결제하셔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단가 강좌 크게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과외 10타임 하는 비용이 이투스 1년권 끊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10타임씩으로 해서 돈 나눠서 받았었고요. 10타임 지날 때마다 받았었고 하루에 2타임씩 해서 5일 정도 지나면 한 번씩 받는 걸로 했었습니다. 또 어머님 뵙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제가 처음에 수업해드렸던 곳의 어머님은
비용이 안 밀리고 그냥 따박따박 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말 못하는 거 당연하고요. 차차 나아질 겁니다. 처음 수업 받는 학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호응 잘해주는 학생이면은 앞으로 더 잘하게 되실 거고, 호응을 잘 못하시는 학생의 경우에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주눅 들어서 이제 과외에 대해 흥미를 아예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좋은 학생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실 때 교육 일지 같은 것도 쓰시면 좋아요. 어떻게 자료는 공유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떻게 했었는지.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